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2025년 1월 오늘 7일이네요. 네, 오후입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AMPK라는 게 활성화가 되고 mTOR는 이제 낮아지면서 이때 오토파지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화를 막아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밥을 먹자 이게 이제 주제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파지라는 거를 어저께 처음 말씀을 드려서요. 저도 뭐 오토파지라는 얘기를 자주 듣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대를 졸업한 게 1994년도인데요. 그때만 해도 뭐 오토파지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토파지를 좀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이제 자가 포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토파지가 작동하는 방식은 먼저 손상된 물질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보통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을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이게 잘못 접혀가지고 오래돼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래된 소기관이라고 해서 세포 내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ATP라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기능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될 물질들 이런 걸 먼저 식별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요게 이제 제거할 그런 물질들이죠. 이거를 이제 오토파고좀, 오토파지를 하는 좀이라는 어떤 이런 동그란 구형의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이제 쓰레기를 넣고 쓰레기 봉투 같은 걸로 이렇게 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토파고좀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리소좀이라는 것과 융합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안에는 이 쓰레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오토파고좀하고 이 리소좀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쓰레기가 있고 이거는 쓰레기를 녹이는 그런 물질들 이게 있어서 이게 섞이면서 이 쓰레기가 이렇게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게 분해가 다 되고 나면 여기에 있던 재료들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서 분해된 물질이 에너지 생산이나 새로운 구성 요소 합성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재활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봉투에 담고 그게 오토파고좀이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쓰레기를 분해할 수 있는 라이소좀 이걸 집어넣어서 분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처리된 것들을 다시 쓰는 게 오토파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역할은 이제 세포의 청소부죠. 잘못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또 오래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서 방을 세포를 잘 청소를 해줘야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또 노화가 억제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잘못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파지가 잘 작동을 하면 그 잘못된 단백질이 쌓이지가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알츠하이머병이고 비슷하게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그런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암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서 다음번에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요. 우리가 밥을 적게 먹으면 소식을 하면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작동을 해서 이 ATP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쓰던 것들을 이렇게 재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청소도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잘 못 사다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갖고 있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도 깨끗해지고 또 한동안 어디 처박혀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쓰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 소기관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물질들만
그 파지가 없애주는 건 아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파지가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걸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하고 관련된 질병이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작년에 나온 리뷰 논문인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캔서, 이뮤니티, 오토이뮨, 메타볼릭 신드롬 이게 시스테믹 일리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기만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다 그 침범하는 전신 질환에 암, 감염, 자가 면역, 그다음에 여기 메타볼릭 디지즈에 비만과 당뇨, 오베시티, 2형 당뇨고요. NAFLD라는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토파지하고 관련이 있고 이것뿐 아니라 이제 각 장기로도 병들이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위에부터 보면 첫 번째가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스오더라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카디오베스큘라는 심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심근증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이제 폐질환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긴 한데 뭐 좀 넘어가고 간질환에서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염이 지나가면 간경화라 그러잖아요. 그런 간경화가 이 오토파지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제 눈에서 보면 요즘에 많이 생기는 병들이죠. 녹내장, 황반변성. 단순히 이제 노화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오토파지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보시면 골관절염, 이제 퇴행성 그 관절염이죠. 그 무릎 아픈 거 이런 것들하고 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우리가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지 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토파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병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신장에서도 신장 투석하는 병 있잖아요. 만성 신부전 이런 것도 오토파지하고 관련이 있고 또 여기 좀 놀라운 거는 이제 생식계통에서 남성 여성의 불임 이것도 오토파지랑 관련이 있고 또 자궁 내막증이 관련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토파지는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렇게 관련 질환이 많은지도 몰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토파지의 기능이 이렇게 그 떨어졌을 때 저런 병들이 생기니까 거꾸로 오토파지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주면 저런 병들이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어저께 말씀드렸죠. 단식이나 소식, 키토제닉. 계속 굶을 수는 없고요. 너무 계속 굶으면 오토파지가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청소하다 하다가 보면 이제 집까지 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좋고 소식이나 키토제닉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돼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병이 다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고 또 젊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 중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HIT라는 거는 이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운동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깐 쉬고 또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깐 쉬고 하는 건데 고강도로 운동을 하면 그때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오토파지가 기능을 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인데요. 뭐 늘상 나오는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들이 오토파지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돈도 안 들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천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돈 주고 어떻게 좀 약으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보충제와 약물이 있는데요. 예, 약 중에는 라파마이신이라 그래서 이게 워낙은 유방암 치료제로 처음 개발된 그런 약입니다. 이게 엠토르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워낙 뭐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먹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워낙은 이제 아주 유명한 당뇨 치료제죠. 근데 이 당뇨 치료제를 먹다 보니까 뭐 암도 잘 안 생기고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노화도 좀 막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정도로 당이 아주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그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 역시 오토파지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을 했을 때 오토파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양이 있고요.
그러면 신경계통에 파킨슨, 알츠하이머 배웠죠? 아까 간에서는 간경화, 그다음에 간의 지방간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고, 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부전을 이제 좋게 해준다. 근골격계에서도 여기는 이것도 있네요. 그 근감소증,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 다 좋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분비에서는 비만하고 당뇨 역시 나와 있죠. 심혈관 질환에서는 심근증하고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오토파지하고 연관되는 질환을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하죠. 예. 운동은 역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제하고 그 약물에서 이제 약물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조제라는 우리 이제 건강식품들 중에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게 상당히 많이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이게 나이와 관련된 질환이란 뜻이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눈 질환이라고 아까 그 녹내장하고 황반변성 말씀드렸죠.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 병의 리스트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내추럴 컴파운드라는 게 자연에서 얻은 성분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컬큐민, 두 번째가 레스베라트롤. 발음이 항상 어려운데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스퍼미딘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들이 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그 엠토르라든지 또는 AMPK 또는 시르트1 여기에 작동을 해서 결국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지만 이제 커큐민은 이제 강황이죠 이게. 그래서 카레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거고요. 레스베라트롤은 여기 이제 포도주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포도 껍질에 있구나 또는 블루베리에 있습니다. 그러고요. 또 여기 퀘르세틴은 요게 이제 라스베리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퀘르세틴은 양파나 사과, 각종 베리류, 딸기 종류에 들어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스퍼미딘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게 유명한 그런 오토파지 액티베이터입니다. 어디 들어있는지 찾아보니까 통곡물, 콩, 완두콩이나 뭐 일반 콩들이요. 치즈, 특히 발효 치즈에 많다 그러고요. 각종 버섯, 또 녹차에도 있고, 브로콜리가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스퍼미딘은 모두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노화를 예방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죠. EGCG 역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저는 그동안 잘 몰랐을까 좀 반성을 하면서 언제부터 오토파지 연구가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찾아봤더니요.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일본 과학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도쿄 공업대 요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인데요. 또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은 열심히 찾아보는데 요시노 요시노 오스미 오스미 요시노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받으면 조금 덜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오토파지의 기작을 밝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게 처음에는 1950년대에 원래 밝혀졌는데 이게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오토파지의 활성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알아낸 다음부터 연구가 많이 된 거거든요. 처음 관찰도 이분이 하셨고 그 유전자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오토파고좀에서 라이소좀이 합쳐져서 오토파지가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아 사이언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충 다 들어있습니다. 자가 포식 소체, 오토파고좀, 자가 포식, 오토파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얼굴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1945년 후쿠오카생이시고 그래서 92년도에 자가 포식이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쭉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그 노벨상을 받게 됐고요. 처음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요즘에 오토파지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토파지에 대해서 요번에 거의 처음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시 요약을 하면 소식하시고 또 운동하시고요. 그다음에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뭐 보조제 같은 건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아까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거나 또 스퍼미딘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저희가 흔히 먹는 건강식품들이잖아요. 건강한 식재료, 네, 그런 게 많은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